작은 행동이 만드는 큰 변화. 삶의 질과 마음의 회복. 인트로. 삶의 만족도를 물어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삶의 만족도가 몇 점쯤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10점 만점에?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솔직하게요. 어떤 분은 8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4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3점이나 그 이하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흥미로운 건 객관적 조건과 이 점수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늘 공허한 사람이 있고, 소박하게 살아도 깊은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도 뭔가 빠진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어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작은 행동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는가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과학적 연구와 실제 경험들로 뒷받침된 내용들이에요. 심리학, 신경과학,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진짜 변화 이야기들 말이죠. 일부. 회복의 진짜 의미. 큰 변화라는 착각.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회복하려면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사, 이민, 긴 휴가, 전공 바꾸기, 이사가기. 이런 것들 말이죠. 지금 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환경을 완전히 바꿔야 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언젠가 여건이 되면, 돈이 더 모이면, 시간이 생기면 그때 진짜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심리학과 신경과학 연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복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행동 속에서 시작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발견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건강을 회복하는 것과 비슷해요. 몸이 아플 때 수술을 받아야만 낫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잠, 규칙적인 식사, 가벼운 운동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마음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신경과학이 말하는 회복의 메커니즘,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즉,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기존 연결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경가소성은 극적인 사건보다는 반복적인 작은 자극에 더 잘 반응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예를 들어, 명상을 하루에 10분씩 8주간 한 사람들의 뇌를 MRI로 찍어보면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편도체의 크기가 줄어들고 집중력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가 두꺼워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루 10분 8주. 총 560분, 약 9시간 반이에요. 이 정도의 투자로 뇌의 물리적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작은 행동의 힘입니다. 실제 사례. 10분의 기적. 제가 직접 지도했던 한 대학원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학생은 늘 피곤해 보였고 연구 성과도 지지부진했습니다. 매일 12시간씩 실험실에 있으면서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아이디어도 잘 나오지 않았어요. 본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처음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라, 시간 관리를 잘해보라 같은 조언을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창한 조언 대신 아주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운동을 해봐. 뭐든 좋으니까 산책이라도. 처음엔 시큰둥했어요. 교수님, 시간도 없는데 운동을 언제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일주일만 해보자, 정말 10분만이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주 뒤 그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신기해요. 단지 그 10분 때문에 하루 전체가 달라졌어요. 집중력도 좋아지고 아이디어도 더 잘 떠오르고 밤에 잠도 더 잘 와요. 그 이후로 그 학생은 꾸준히 운동을 계속했고 몇 달 후에는 정말 좋은 연구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회복의 진짜 의미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전체 나무를 바꾸는 거예요. 복리효과의 마법. 경제학에서 복리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작은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미미한 변화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점점 커져요. 예를 들어 매일 감사일기를 3줄씩 쓴다고 해봐요. 첫째 주, 그냥 의무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둘째 주, 조금씩 좋은 일들이 눈에 띄기 시작해. 셋째 주,
요즘 기분이 예전보다 좋은 것 같아. 한 달 후. 확실히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 3달 후. 감사할 일들이 정말 많았구나. 이렇게 작은 행동이 누적되면서 삶의 질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2부. 삶의 질을 바꾸는 3가지 축. 첫 번째 축. 멈춤의 힘. 여러분, 잠시 손을 들어보실까요? 실제로는 아니더라도 마음속으로라도요. 하루에 5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있는 분?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우리의 하루는 어떤가요? 알람 소리로 시작해서 스마트폰 확인하고, 뉴스 보고 SNS 확인하고 출근하고 일하고, 점심 먹으면서도 유튜브 보고 다시 일하고, 퇴근길에도 스마트폰 보고, 집에 와서도 TV나 넷플릭스,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마감하죠. 정말 쉴 틈이 없어요. 뇌가 쉴 틈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뇌는 바로 이 멈춤에서 회복됩니다.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활성화되는 뇌 네트워크예요. 이 상태에서 뇌는 하루 동안 받아들인 정보들을 정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일을 해요. 마치 컴퓨터가 백그라운드에서 파일을 정리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자극을 받고 있으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피로가 누적되고 창의성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노노아 와레. 멈춤의 미학. 일본의 모노노아 와레라는 아름다운 개념이 있어요. 잠시 멈추어 꽃잎이 떨어지는 순간을 바라보며 인생의 더섭음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끼는 태도를 말해요. 이건 단순한 낭만적 감상이 아니에요. 이 멋진 멈춤이 우리 마음을 깊이 있게 회복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순간에 우리는 현재에 완전히 집중하게 되고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나며 삶의 더 큰 관점을 얻게 되고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멈춤의 실천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멈춤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 멈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5분간 그냥 누워있기. 심호흡을 3번 하면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고 생각하기.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느끼며 1분간 서 있기. 점심 멈춤. 식사 후 2분 동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기.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1분간 바라보기. 화장실에서라도 30초간 깊게 숨쉬기. 저녁 멈춤. 퇴근길에 이어폰을 빼고 주변 소리에 귀 기울이며 걷기. 집에 도착해서 5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기.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갖기. 이런 작은 멈춤들이 쌓이면 뇌는 놀라울 만큼 맑아집니다. 그리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훨씬 잘 견딜 수 있게 되어요. 두 번째 축. 관계의 따뜻함.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를 아시나요? 무려 80년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의 삶을 추적 관찰한 연구예요. 이 연구의 결과는 놀라우면서도 단순했습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돈, 명예, 성취, 이런 것들보다 관계의 질이 인생의 만족도를 더 크게 좌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좋은 관계는 꼭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하지 않아요. 몇 명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관계의 깊이와 따뜻함이에요. 관계가 주는 생물학적 효과. 따뜻한 관계는 우리 몸에 실제로 물리적인 변화를 만들어요. 옥시토신 분비. 누군가와 따뜻한 교감을 나누면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코르티솔 감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혈압이 내려가고 심박수가 안정되어요. 엔도르핀 증가. 행복감을 주는 엔도르핀이 분비되어서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기분 좋은 느낌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건강과 수명에도 영향을 줘요. 교수님의 지혜. 제가 아는 한 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은퇴하신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제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세요. 한 달에 2번씩은 꼭 누군가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시거든요. 한 번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교수님, 집에서 편히 쉬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바쁘게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분의 대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살려요. 혼자 있으면 생각만 복잡해지고 우울해져요.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 그 시간만큼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정말 깊은 지혜가 담긴 말씀이었어요. 관계의 작은 실천법. 그럼 어떻게 관계의 따뜻함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일상 속 연결.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안녕, 잘 지내? 메시지 보내기.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가족과 식사할 때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올려두지 않기. 진심 어린 관심.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보며 이야기 듣기. 힘들지? 괜찮아? 같은 관심의 말 건네기.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언급하기. 감사 표현. 고마운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 고마워 덕분이야. 감사 일기를 쓸 때 꼭 누군가의 이름 적어보기.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사람에게 안부 인사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관계의 따뜻함을 만들고 그 따뜻함이 우리 마음의 가장 강력한 회복제가 되어요.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멈춤과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주변에 마음이 지쳐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회복의 방법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축. 의미 있는 작은 행동. 우리가 번아웃에 빠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몸이 힘들 때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때예요.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이게 대체 무슨 소용이야? 내 인생에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정말 지쳐버려요. 하지만 의미는 거대한 비전이나 원대한 꿈속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은 의미의 미시적 순간들, 마이크로 모먼츠 오브 미닝 이라는 개념을 제시해요. 아주 작은 행동 속에서도 의미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의미의 큰 힘. 예를 들어볼게요.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작은 행동을 했다고 해봐요. 이때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깨끗하게 만들었다. 나는 공동체에 기여했다는 감각이 생겨요. 친구에게 잘 자라고 보내는 짧은 메시지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다라는 감각을 줘요. 하루에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도요. 나는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를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작은 의미들이 쌓이면 삶 전체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의미를 만드는 세 가지 요소.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의미를 만드는 세 가지 요소를 제시했어요. 창조적 가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경험적 가치, 아름다움이나 사랑을 경험하는 것. 태도적 가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것. 이 중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 창조적 가치예요. 거창한 창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작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리정돈도 창조예요. 어수선한 공간을 깔끔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창조적 행위거든요. 요리도 창조예요. 재료들을 조합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도 창조적 가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도 창조예요. 상대방의 마음에 따뜻함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행위죠. 의미 있는 행동의 실천법. 매일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은 행동들. 기여하는 행동. 대중교통에서 자리 양보하기. 동료의 일을 도와주기.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성장하는 행동. 새로운 단어 하나 배우기. 운동 한 가지 더하기. 책 한 페이지 읽기. 연결하는 행동. 가족에게 안부 전화하기. 오래된 친구에게 메시지 보내기. 새로운 사람과 인사 나누기. 창조하는 행동. 일기나 메모 쓰기. 사진 한 장 정성스럽게 찍기. 공간을 예쁘게 정리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나는 의미 있는 존재다라는 감각을 만들어줘요. 3부. 회복의 실제 사례와 스토리. 우울증 환자의 기적적 회복.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사항은 바꿨지만 핵심 내용은 실제 경험입니다. 30대 초반의 회사원이었는데 몇 달째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무기력감이 심했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큰 변화들을 시도해보라고 조언했어요. 휴직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라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너무 벅차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매일 자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했어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써보라고 했어요. 첫 주. 오늘 비가 안 와서 다행이었다. 점심이 맛있었다. 일찍 끝나서 좋았다. 이런 식으로 정말 단순한 것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3주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은 동료가 커피를 사줬네.
길에서 예쁜 강아지를 봤다. 오랜만에 푹 잤다. 감사할 일들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 거예요. 2달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세상이 예전과 다르게 보여요. 같은 하루를 사는데도 훨씬 더 많은 좋은 일들이 눈에 들어와요. 6개월 후에는 우울증이 상당히 호전되었고 1년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단지 감사일기 3줄을 쓰는 것만으로요. 기업인의 산책 이야기.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40대 중반의 기업 임원분이셨는데 매일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가 심하셨어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이 많은데 점점 판단력이 흐려지고 실수가 늘어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처음에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큰 변화는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제안을 했어요. 점심시간에 15분만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걸어보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걸으세요. 처음에는 15분도 아까운 시간인데라고 하셨지만 일주일만 시도해보라고 권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첫 주, 그냥 답답한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둘째 주,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일할 때 집중이 더 잘 돼요. 셋째 주, 아이디어가 더 잘 떠올라요. 걸으면서 생각하니까 창의적인 해결책이 생각나더라고요. 한 달 후,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리고 실수도 줄었고요. 6개월 후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15분 산책이 제 하루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 시간 덕분에 나머지 8시간이 훨씬 효율적으로 흘러가요. 단순히 15분 걷는 것만으로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 거예요. 학생의 시험 불안 극복기. 마지막으로 한 대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학생은 시험만 다가오면 극도의 불안에 시달렸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간단한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시험 공부하기 전에 2분 동안 호흡 명상을 해보자. 방법은 아주 단순했어요.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는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신다. 4초 동안 숨을 참는다. 입으로 6초 동안 숨을 내쉰다. 이걸 2분 동안 반복한다. 처음에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하니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공부하기 전에 마음이 차분해져요.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아요. 한 달 후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험 당일에도 긴장은 하지만 이제 그 긴장을 조절할 수 있어요. 2분 호흡법을 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져서 문제가 더 잘 풀려요. 결과적으로 그 학기 성적이 이전 학기보다 크게 향상되었어요. 공통된 패턴. 작은 시작, 큰 변화. 이 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이 있어요. 모두 작은 것에서 시작했어요. 감사일기 3줄, 15분 산책, 2분 호흡법.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시간도 없는데 효과가 있을까? 2주 후 작은 변화를 느꼈어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마음이 차분해져. 한 달 후 확실한 변화를 경험했어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 시험 불안을 조절할 수 있어. 6개월 후에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사례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명확해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꾸준한 작은 행동이 진짜 회복을 만든다. 4부. 작은 행동의 과학적 근거. 습관 형성의 뇌과학. 우리 뇌에는 기저핵, 베이설 갱글리아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이곳은 습관을 관장하는 뇌의 영역이에요. 흥미로운 건 새로운 행동을 시작할 때는 전두엽, 의식적 사고를 담당이 많이 활성화되지만 그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기저핵이 주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마다 습관마다 차이가 있어서 18일부터 254일까지 다양해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66일 중에 50일 정도만 해도 습관이 형성될 수 있어요. 도파민과 보상 시스템. 작은 성취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돼요. 도파민은 보상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이 호르몬이 이 행동을 다시 하고 싶다는 동기를 만들어줘요. 큰 성취보다는 작고 빈번한 성취가 도파민 시스템을 더 효과적으로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작은 행동들이 지속되기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에 책 한 페이지를 읽고 오늘도 했다 라는 성취감을 느끼면 내일도 하고 싶어지는 거죠.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의 변화. 지속적인 작은 긍정적 행동들은 우리의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을 바꿔요. HPA축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이라는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이 있는데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이 시스템이 과활성화되어 각종 건강 문제를 일으켜요. 하지만 규칙적인 명상, 운동, 긍정적 사고 같은 작은 행동들이 이 시스템을 안정화시켜요. 그 결과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져요. 혈압이 안정되어요. 면역 기능이 향상되어요. 수면의 질이 좋아져요. 신경가 소성과 변화. 우리 뇌는 평생에 걸쳐 변화할 수 있어요. 이를 신경가 소성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기존 연결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작은 행동들이 반복되면 새로운 신경 경로 형성, 새로운 생각과 행동 패턴이 뇌에 물리적으로 새겨져요. 기존 경로 강화. 긍정적인 경로는 더 강해지고 부정적인 경로는 약해져요. 뇌 구조 변화. 실제로 뇌의 특정 부위가 두꺼워지거나 활성화되어요. 이런 변화들이 8주 정도의 짧은 기간에도 측정 가능하게 나타나요. 복합적 효과. 1+1이 3이 되는 마법. 작은 행동들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복합적 효과예요. 예를 들어 운동과 명상을 함께하면 운동만의 효과와 명상만의 효과가 운동과 명상을 함께 했을 때의 효과와의 차이가 있어요. 이는 시너지 효과 때문이에요. 서로 다른 긍정적 행동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사일기와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함께하면 각각의 효과를 단순히 더한 것보다 훨씬 큰 삶의 질 향상돼요. 5부 실천 가이드.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 나만의 회복 레시피 만들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드렸는데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에게 맞는 몇 가지를 선택해서 시작하면 돼요. 어떻게 선택할까요? 현재 상태 진단하기.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뭔가요? 어떤 영역에서 회복이 가장 필요한가요? 하루 중 언제가 가장 힘든가요? 관심 있는 영역 찾기. 멈춤, 관계, 의미 중 어떤 것이 가장 끌리나요? 어떤 활동을 할 때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나요? 현실적 시간 고려하기.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나요? 언제가 가장 실천하기 좋은 시간인가요? 단계별 실천 플랜. 1주차.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하기. 가장 쉽고 자연스러운 것 하나만 선택. 매일 같은 시간에 하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 갖기. 예시. 아침에 일어나서 심호흡 3번 하기. 점심 후 2분 동안 감사한 일 생각하기. 잠들기 전 오늘 잘한 일 하나 떠올리기. 2주차. 두 번째 행동 추가하기. 첫 번째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면 두 번째 추가. 기존 행동과 연결해서 하기. 여전히 작고 간단한 것으로 선택. 예시. 심호흡 후 오늘 하고 싶은 일 하나 정하기. 감사 생각 후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 잘한 일 떠올린 후 내일 더 잘하기 위한 계획 세우기. 3주차. 패턴 안정화하기. 이제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졌을 거예요. 빼먹는 날이 있어도 다시 시작하기. 변화를 느끼고 있는 자신을 인정하기. 4주차. 확장하거나 심화하기. 시간을 조금 늘리거나 새로운 요소 추가.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형하기. 지속을 위한 팁. 환경 설계하기. 필요한 도구들을 미리 준비해 두기.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기. 시각적 리마인더 만들기. 습관 연결하기. 기존 습관에 새로운 행동 연결하기. 이걸 한 다음에 저걸 한다는 규칙 만들기. 작은 보상하기. 일주일 연속 성공하면 자신에게 작은 선물하기. 변화를 기록하고 확인하기. 성취를 누군가와 나누기. 유연성 유지하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는 회복력. 가족과 함께하는 회복 루틴.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가족 감사 시간. 저녁 식사 때 각자 감사한 일 하나씩 나누기. 주말에 가족이 함께 산책하기. 잠들기 전 서로에게 고마운 말 한마디씩 하기. 친구와의 회복 약속. 일주일에 한 번 운동 친구와 만나기. 한 달에 한 번 진솔한 대화 시간 갖기. 서로의 작은 성취를 축하해주기. 동료와의 긍정적 문화. 점심시간에 함께 산책하기.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고 표현하기.
스트레스 해소법 공유하기. 구독자 여러분, 실천 가이드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시면 주변 분들에게도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실용적인 회복법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6부. 장애물과 해결책. 흔한 장애물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어요. 미리 알고 대비하면 훨씬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시간 부족. 바쁜데 언제 이런 걸 해요? 이건 가장 흔한 핑계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그중 5분만 다른 용도로 써도 충분해요. 해결책. 기존 시간을 대체하기.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명상하는 시간으로. 자투리 시간 활용하기. 대기 시간, 이동 시간. 멀티태스킹하기. 출근길에 감사 생각하기. 동기 부족. 처음에는 했는데 점점 귀찮아져요.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새로움에 흥미가 사라지면서 동기가 떨어지는 거죠. 해결책. 작게 시작하기. 부담 줄이기. 진전을 기록하기. 변화를 시각적으로 확인. 파트너 구하기. 함께하는 사람 만들기. 의미 상기하기. 왜 시작했는지 기억하기. 완벽주의. 하루라도 빼먹으면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오히려 지속을 방해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해결책. 80% 규칙 적용하기. 10일 중 8일만 해도 성공. 진보의 관점으로 보기. 전진하고 있으면 성공. 실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다시 시작하는 용기 갖기. 회의적 태도.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해할 만한 반응이에요. 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작은 행동이 무의미해 보일 수 있어요. 해결책. 일단 실험해보기. 2주만 시도해보기. 다른 사람의 경험담 듣기. 과학적 근거 확인하기. 작은 변화라도 인정하기. 실패했을 때의 대처법. 실패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중요한 건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자책하지 않기. 나는 역시 의지력이 약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건 원래 어려운 일이에요. 원인 분석하기. 무엇이 방해가 되었나요? 어떤 상황에서 실패했나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다시 시작하기. 실패한 날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다시 시작. 더 쉬운 버전으로 조정해서 재시작. 성공했던 부분은 인정하고 격려하기. 지원 시스템 활용하기.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 요청하기.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하기. 전문가의 도움 받기. 플래토 현상 극복하기. 어느 정도 지속하다 보면 더 이상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시기가 와요. 이를 플래토 현상이라고 해요. 이건 성장이 멈춘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예요. 플래토 극복 방법. 변화 추가하기. 기존 루틴에 새로운 요소 더하기. 시간이나 강도 조금 늘리기. 다른 영역의 루틴 추가하기. 관점 바꾸기. 변화의 기준을 다시 설정하기. 내적 변화에 주목하기. 마음의 평화, 스트레스 감소 등. 장기적 관점에서 보기. 주변 피드백 받기. 가족이나 친구에게 변화가 있는지 물어보기. 객관적 지표로 측정하기. 수면 시간, 기분 점수 등.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이사, 전직, 가족 상황 변화 등으로 환경이 바뀔 때도 루틴을 유지하기 어려워져요. 적응 전략. 핵심 루틴 식별하기.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루틴 한두 개 선택. 환경이 바뀌어도 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 시간과 장소에 덜 의존적인 것들 우선순위로 두기. 유연성 발휘하기. 시간대나 방법을 상황에 맞게 조정. 임시적 대안 루틴 준비하기. 완벽하지 않아도 최소한은 유지하기. 새로운 환경 활용하기. 바뀐 환경의 장점 찾아보기. 새로운 기회나 자원 활용하기. 환경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여기기. 7부. 삶의 질 측정과 성장 추적.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 작은 변화는 느끼기 어려워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관적 측정. 삶의 만족도 점수. 매주 금요일 이번 주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몇 점? 기록하기. 월별로 평균 점수 비교해보기. 기분 일기. 하루 종일 기분을 3번 체크. 아침, 오후, 저녁. 1에서 10점으로 점수 매기기. 특별히 좋거나 나쁜 날의 원인 분석하기. 에너지 레벨.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에너지 정도. 오후 슬럼프 정도.
저녁 피로도, 객관적 측정, 수면 패턴, 잠드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중간에 깬 횟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 정도, 사회적 활동, 일주일에 의미 있는 대화 횟수, 누군가와 함께 보낸 시간,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생산성,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완료한 중요한 일의 개수, 창의적 아이디어가 떠오른 횟수, 성장 일지 작성하기, 변화를 기록하는 간단한 방법을 제안 드릴게요. 주간 리뷰. 매주 일요일. 이번 주 가장 좋았던 순간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새로 시도한 것이 있다면? 다음 주에 개선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만족도는? 1에서 10점. 월간 리뷰. 매월 마지막 일요일. 이번 달 가장 큰 변화는? 목표했던 것 중 달성한 것은? 예상치 못한 긍정적 변화는? 다음 달 집중하고 싶은 영역은? 전반적인 성장 느낌은? 연간 리뷰. 12월 31일. 올해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가장 도움이 된 습관은? 극복한 어려움은? 새로 발견한 자신의 모습은? 내년에 기대되는 것은? 변화의 패턴 인식하기. 기록을 계속하다 보면 자신만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시간 패턴. 어떤 시간대에 기분이 좋은가? 언제 에너지가 가장 높은가? 어떤 요일이 가장 힘든가? 상황 패턴. 어떤 활동 후에 기분이 좋아지는가?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 편안한가? 어떤 환경에서 집중이 잘 되는가? 계절 패턴. 어떤 계절에 더 활기찬가? 날씨가 기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계절별로 필요한 회복법이 다른가? 이런 패턴을 알면 자신에게 최적화된 회복 전략을 만들 수 있어요. 성장의 나선형 구조. 성장은 직선적이지 않아요. 나선형으로 일어나요.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높은 차원에서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단계.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2단계.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잘 관리해요. 3단계. 스트레스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요.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라도 대하는 자세와 능력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런 나선형 성장을 이해하면 일시적 후퇴에 낙담하지 않게 되어요. 장기적 관점을 유지할 수 있어요. 성장의 복잡성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결론.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기적. 여행의 마무리. 여러분, 지금까지 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작은 행동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알아봤어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삶의 만족도가 몇 점쯤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처음에 생각했던 점수와 지금 느끼는 점수가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그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고 있거든요. 멈춤의 힘으로 하루에 5분의 평화를 만들 수 있고, 관계의 따뜻함으로 마음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작은 행동으로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어요. 과학이 증명한 진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내용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들이에요. 신경과학은 작은 행동이 뇌를 실제로 바꾼다고 말해요. 심리학은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증명해요. 의학은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가 건강을 크게 개선한다고 보여줘요. 사회학은 작은 연결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밝혀내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시작할 작은 행동들의 과학적 근거가 되어줘요. 실제 참여와 다짐. 여기서 잠시 여러분과 함께 작은 실습을 해볼까요? 눈을 감고 오늘 가장 감사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에 함께 있던 사람이나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순간이 있어서 나는 회복될 수 있었다. 어떠셨나요? 이 짧은 1분의 연습이 마음에 작은 변화를 만들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게 작은 행동의 힘이에요. 단 1분만으로도 마음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마지막 질문과 다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음을 회복시키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멈춤의 힘, 관계의 따뜻함, 의미 있는 작은 행동. 이 세 가지는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이 끝난 뒤 어떤 작은 행동 하나를 실천하시겠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구체적으로요. 오늘 저녁에 할 수 있는 것, 내일 아침에 시작할 수 있는 것, 이번 주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것, 그 행동은 아주 사소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 감사한 일 하나 떠올리기, 내일 아침 스마트폰 보기 전에 심호흡 3번 하기, 가족이나 친구에게 잘 지내? 메시지 보내기,
점심시간에 5분만 밖으로 나가서 걷기.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작은 것이 더 좋아요. 작은 행동이 만드는 기적. 아마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내일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작은 행동은 뇌를 바꿔요. 작은 습관은 하루를 바꿔요. 작은 연결은 관계를 바꿔요. 작은 의미는 인생을 바꿔요. 그리고 이 모든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삶의 질이라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죠. 동행의 약속.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작은 행동들을 실천하고 있어요. 매일 조금씩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시작하시는 작은 행동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는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희망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하루는 충분히 의미 있어질 수 있어요. 거창한 계획이나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로도 충분해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작은 변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여행의 시작. 여러분의 작은 변화의 여행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 여행에는 정해진 목적지가 없어요. 중요한 건 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자체예요. 때로는 빨리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천천히 갈 수도 있어요. 가끔은 잠시 쉬어가도 괜찮고, 길을 잘못 들어서 돌아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작은 걸음이라도 계속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돌아보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구나 하고요. 마무리 인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작은 행동의 힘에 대해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라고 그 변화가 점점 커져서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갈 작은 기적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내일도 함께 걸어가요. 작은 행동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